자, 어쩌면 오늘 온 국민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곧 사전투표가 마감됩니다. 이번 사전투표는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웠죠. 오후 3시에 사전투표율이 무려 30%를 돌파하면서 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함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찍었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의사 그 자체입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한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국민의 충실한 일꾼, 유능한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투표가 이 나라를 바꿉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대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건전한 상식이 사느냐 죽느냐의 대결입니다. 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사전투표율. 저희가요, 제작진이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5시에 발표되는 투표율을 기다렸다가 이 그래프를 막 완성해서 이제 지금 넣은 겁니다. 자, 보이시죠? 34.69%. 오늘 오전 7시부터 집계된 투표율을 저희가 그래프로 표시한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역대 사전투표율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건데 이 수치를 보면 지금 각 후보 캠프들은 서로 내가 유리하다라고 아마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만 이도훈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선 의미부터 한번 죄송합니다. 더 짚어보면은 34.9%라는 수치는 네. 유권자 100을 기준으로 한 수치고 대체로 그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한 70% 정도 나옵니다. 그거보다 이제 더 높게 나오고 네. 그걸 감안하면은 투표할 유권자의 한 절반 정도가 왜냐하면 5시 현재 34%니까 6시까지 하면 뭐 35%는 넘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절반이 이미 그 사전 투표를 했다는 거고 이건 엄청난 투표율이고 여기에는 단순히 투표율이 높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겁니다. 네. 왜 이렇게 투표율이 올랐을까? 첫째는 이제 코로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지금도 20만에서 30만 명 하루하루 확진되니까 내가 확진되면은 투표 못할 수도 있다. 하루라도 빨리 하자. 두 번째는 원래 이제 이른바 진보 진영은 이제 빨리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여러 가지 영향 등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나서서 사전투표하자 독려하고 본인도 사전투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양당의 사전투표 그 독려 이게 상당히 그 작용했다고 보고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냐? 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면은 그 사전 투표가 유리하면은 진보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정당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2030의 사전 투표 참여가 높고 2030은 사전 투표하고 선거 당일 날에는 이제 뭐 여행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2030이 일단 꼭 진보 진영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2030 여론조사 결과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어느 후보가 확실히 앞선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그 저 박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가 어디로 갈지 또 네. 코로나 때문에 좀 저 투표를 늦추려고 했다가 당긴 분들이 어떻게 갈지 이런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이 있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결국에는 누가 유리하다고 얘기 못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 약간 이 의미를 부여한 부분 그겁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는 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가 유리하다고 했으나 이번은 좀 다를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기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게 된 데에는 단일화 변수라는 걸 제거하고 생각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여야 중 어느 한 곳에 유리할 것인가.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이 단일화 이슈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지지자들이 집결하고 있다. 이게 사전투표에서 어떤 굉장히 높은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대세론에 따라서 분위기, 기세를 그대로 가져가는 부분 때문에 사전투표율도 높이 나온
나오는 부분이다. 네.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지지층 중에서 일부들은 이 사전투표가 위변조될 수가 있다, 조작될 수 있다라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본투표 날 코로나 환자 수가 굉장히 확증되게 되면 이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이 나갈 수 없으니 사전투표에 집중해달라라고 해서 사실 여야 모두 사전투표에 상당히 올인하고 있는 측면이 이 수치를 견인해내는 측면이 있다. 네.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사실상 이해득실은 뭐 크게 이 유불리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패널 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 사전투표 전날까지 지난주까지 방송할 때만 해도 다들 굉장히 의견을 피력을 하셨는데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상황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최근 한 닷새 정도의 상황이 많이 변한 듯 싶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많이 조사를 했었죠. 네. 그랬을 때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 네. 훨씬 높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아까 이도훈 의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이재명 후보가 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전투표율이 육박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 사전투표를 독려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예상보다 훨씬 지금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플러스된 요인 이거는 또 윤석열 후보의 동료 때문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면 누가 유리하다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셔갖고 제가 교수님 얘기를 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선거 방송 심의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최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를 상당히 독려를 했잖아요. 독려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중도에 사퇴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전투표를 하면 투표용지에 바로 현장에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네. 사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사전투표에서는 찍히죠.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아하. 본투표를 하면 미리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벽에다가 붙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헷갈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 무효표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전투표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독려를 많이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더 큰 이유가 이제는 사전투표가 2014년 선거 때부터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사전투표를 해보니까 상당히 편하더라. 네. 그런 편의성 때문에 일종의 투표의 이 관행이 정착화되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유불리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질문을 던졌군요. 예. 아니, 지금 차 교수가 편리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사전 투표의 장단점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는 아니라도 내가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한다는 편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사전 투표를 하니까 아마 투표율이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그 투표율이 많이 올랐어요. 2014년 네.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2017년 대선에서 77%니까 역대 그 대선 중에 가장 높은 편에 속하니까 실제로 투표율 올라간 거는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사전 투표가 끝나지 않습니까? 내일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터져요. 네. 그럼 난 A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 사건이 터졌어? 나 그럼 B 후보로 바꿀 거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럴 일이 적다는 거죠. 아니요. 내일은 그리고 이미.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은 1당 후보, 2당 후보 이런 분들은 별 상관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 군소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선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네. 사실상 5일 정도를 뺏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잘 고려해가지고 선거 끝난 후에 보완할 점은 좀 보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두 캠프에서는 이 사전투표율 높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막판에 굉장히 기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효과 영향력이 중도 부동층에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오늘이 사전투표 시작일입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사전투표하면 더 크게 이깁니다.